페르미의 역설은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와 자연 법칙을 고려할 때 우리는 이미 외계 문명의 징후를 감지했어야 한다 말합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는 이 수수께끼 같은 질문에 대한 답들을 수없이 탐구해왔죠. 어쩌면 우리가 이미 외계인들로부터 소식을 받았지만 나사가 그것을 숨기고 있었다면 어떨까요? 만약 고도로 발달된 외계 종족들이 그들만의 통신을 통해 소통하고 있으며 우리는 이것을 감지조차 못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최근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고도로 발달된 외계 문명들은 양자통신을 사용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 제안했습니다. 양자통신의 핵심은 물리적인 이동이 아니라 광범위한 거리에서도 연결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나게 먼 두 개의 장소 간의 광자와 같은 입자를 양자 상태로 전송한다는 것이죠. 아인슈타인은 이것을 유령과 같은 작용이라 불렀을 정도로 불가사의한 현상이라 표현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유령 같은 입자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것이 페르미의 역설의 해답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의 우주의 발견은 양자 세계를 탐구하고 빛보다 빠른 양자 통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주는 방대합니다. 만약 고급 외계 문명들이 별들 사이에 퍼져 있어 은하를 아우르는 제국을 형성한다면 아마도 그들은 성간통신이라는 엄청난 도전 과제에 직면해야 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아인슈타인은 입자가 빛의 속도를 초과해 가속될 수 없다 말했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려면 무한한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이었죠. 따라서 우리가 알고 있는 통신은 명백한 속도 제한을 가집니다. 우리에게 있어 빛의 속도는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보이지만 우주적 관점으로는 처참할 정도로 느립니다. 만약 은하를 아우르는 제국이 있다면 은하와의 통신은 최대 10만 년에 이를 수 있죠. 이 같은 시간 척도는 우리 지구에서 일어난 변화들을 생각한다면 그 당시 우리 조상들은 아프리카 대륙을 떠나지 않았으며 농업은 물론이고 문자와 과학 또한 발전되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은 분명 인간 기준으로 볼 때 항성 간의 통신 지연 시간이 문명 자체의 시간 척도를 초과할 때 은하 제국을 유지하는 것은 우리의 공상일 뿐일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빛보다 빠른 초광속 통신이 가능하다면 그리고 순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면 항성 간 통신은 우주 제국을 만들 수 있는 바탕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양자 얽힘이 성간 통신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을까요? 양자 텔레포테이션은 과학 소설에서처럼 물체를 물리적으로 이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양자 얽힘이라는 현상을 사용해 정보를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즉시 전송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죠. 두 개의 양자 입자가 얽히면 그들의 상태는 거리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든 상관없이 연결됩니다. 만약 한 입자의 상태가 변화하면 다른 입자도 즉시 변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항상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말이죠.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인터스텔라 통신에 양자역학을 활용할 수 있다 밝히며 이것이 외계 지능 탐사 프로젝트인 SETI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다 말합니다. 그동안 외계 탐사 프로젝트는 라디오파를 듣거나 먼 행성의 빛을 관찰하는 등 고전적인 방법에 의존해왔죠. 하지만 라탐 보일 교수는 양자 접근 방식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안하며 우리 은하의 특정 주파수 대역이 성간 통신을 허용할 수 있다 말합니다. 이 논문에서는 양자로 얽힌 하나의 큐비트를 탐사선에 보내고 다른 하나는 지구의 관제센터가 보유한다는 양자 통신에 관한 것이었죠. 놀랍게도 이 양자 입자는 광범위한 거리에서도 연결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한 큐비트의 특성이 다른 큐비트에 즉각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양자 통신은 빛의 양자인 광자를 활용합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통신에서는 정보가 파장과 광자의 수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자 속성을 고려하면 광자와 함께할 수 있는 일이 훨씬 더 많아집니다. 더 많은 광자들이 얽힐수록 더 많은 정보를 압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양자 통신이 정보를 전달하는 데 더 효율적인 이유인 것이죠. 그리고 양자 통신의 또 다른 이점은 훨씬 더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양자암호 통신은 광자 하나에 정보를 실어 나르는 통신 기술입니다. 신호가 무작위로 생성되기 때문에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한 번 신호를 주고받는 방식을 정하면 다른 사람은 절대 열어볼 수 없다는 것이죠. 만약 누군가 정보를 열어보면 그 신호가 깨지기 때문에 해킹 시도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 같은 이유로 양자 통신 기술은 본질적으로 해킹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가장 안전한 미래의 통신 기술이라 불리는 것입니다. 만약 외계인들이 양자 컴퓨터를 가지고 있어 은하 간의 정보를 업로드하려 한다면 그들은 분명 양자 통신을 사용할 것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이 꽤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여러분이 예상했듯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신호가 이동하는 동안 양자 정보가 보존되기 위해서는 광자가 다른 것과 상호작용하지 않아야 하며 적어도 상호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낮아야 합니다. 만약 광자가
성간가스 원자들과 충돌한다면 이 정보들은 일관성을 잃게 되어 정보가 파괴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위험은 광자의 파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파장이 너무 길거나 짧으면 대기 중이나 이동 중에 산란되거나 흡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발표된 논문의 저자인 보일 교수는 최상의 신호로 근적외선을 사용할 것을 제안했죠. 보일 교수는 이 파장을 사용한다면 은하의 한쪽 끝에서부터 다른 쪽 끝까지 양자통신이 보존될 수 있다 말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통신이 작동하려면 광선이 집중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통신 방법을 위해서는 매우 큰 송신기와 수신기 그 사이에 중계소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보일 교수는 송수신기의 직경이 약 100km 정도 되어야 한다 추정했으며 이 같은 크기는 현재 칠레에 건설 중인 40m 크기의 극대형 망원경과 비교하자면 엄청나게 큰 송수신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도로 발전된 외계 문명들에게는 100km 크기는 그리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어쩌면 외계인들은 이미 은하 전역의 중계기를 분산시켜 은하 간 통신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단지 양자역학을 이해하지 못해 그들의 통신을 놓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이 페르미 역설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발전된 외계 문명의 성간 통신은 그 신호가 집중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외계인을 찾는 과정에서 이를 관측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또한 보일 교수가 그의 논문에서 지적하듯 만약 외계 문명이 양자통신을 사용해 신호를 보낼 수 있는 기술을 가졌다면 그들은 아마도 지구의 생명체들은 아직 그들이 필요로 하는 수신 기술을 갖추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외계 문명들은 우리가 그들의 신호를 수신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어쩌면 처음부터 우리 쪽으로 아무것도 보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더 생각해 볼수록 점점 더 타당하게 느껴졌죠. 미래 인류의 과학기술 또한 양자기술의 발전에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면 외계 문명 또한 어떤 형태든 메가급 구조물을 건설할 수 있을 것이며 우리가 지금 그리하듯 그들 또한 양자기술을 통한 로봇 능력을 점진적으로 구축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화성으로 무인 탐사선을 보내는 것과 같이 발전된 외계 문명들 또한 그들이 직접 은하들을 탐색하지 않고 인공지능 AI 로봇을 활용해 명령을 주고받을 것이니깐 말이죠. 하지만 일부 학자들은 만약 발전된 외계 문명들의 소통 과정에서 어느 정도 정보 손실이 있을 것이라고 의심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미 손실된 신호를 감지했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양자 언어로 암호화되어 있어 우리가 단순히 못 알아보고 있을 뿐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양자역학은 때때로 이상한 요소들이 뒤섞인 것처럼 보입니다. 파동입자 이중성에서는 양자객체가 때로는 작고 밀집된 입자처럼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퍼져있는 파동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중첩에서는 객체가 동시에 두 가지 상태에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어쩌면 우주가 양자역학의 모든 세부 사항을 마치 우리가 알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양자역학은 여전히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도전과제이지만 이제 우리는 양자역학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2022년 4월 중국 과학기술대학교의 야니판 박사는 얽힌 광자를 사용해 1200km 이상 떨어져 있는 위성으로 양자 정보를 전송하는 엄청난 성과를 달성하며 양자통신의 가능성을 열어주었죠. 그 이후 양자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게 됩니다. 2024년 12월 노스웨스턴 대학교의 연구팀들은 30km 길이의 광섬유 케이블을 통해 양자 텔레포테이션을 성공적으로 시연했죠. 이 실험은 양자 신호가 기존 통신 인프라와 공존할 수 있음을 증명한 것입니다. 이 혁신적인 기술은 양자 통신을 위한 새로운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성을 없애며 양자 통신의 장벽을 크게 낮추는 계기가 되었죠. 실제로 각국의 정부와 산업계에서는 이미 양자 통신 네트워크를 구현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으며 유럽연합은 2030년까지 양자 인터넷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또한 위성에 대한 발전으로 양자 경쟁의 최전선에 서게 되었죠. 그리고 물리학자들은 구글의 양자 프로세서를 사용해 웜홀과 유사한 시뮬레이션을 실험했습니다. 이 실험은 이론적 웜홀을 시뮬레이션함으로써 웜홀이 어떻게 행동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를 제공했죠. 이 실험은 양자 얽힘과 텔레포테이션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양자역학에 중점을 두고 실행했습니다. 그리고 실험에 참가한 과학자들은 양자 중력 이론에서 설명된 웜홀의 역학을 재현하고자 했죠. 홀로그램과 유사하게 양자 상태를 프로세서에 인코딩하고 신중하게 설계된 알고리즘으로 조작함으로써 연구팀은 웜홀 역학에 대한 이론적 설명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양자 정보의 전송을 시뮬레이션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들은 아인슈타인과 로젠이 제안한 브릿지 모델에 따라 신호가 시공간을 통해 웜홀을 통과할 때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관찰했죠.
그리고 이 실험은 양자역학과 일반 상대성 이론이라는 현대 물리학의 두 기둥을 연결하는 개념을 다루기에 더욱 획기적인 실험이었습니다. 이 시뮬레이션은 실제 웜홀을 생성하지는 않았지만 우주의 가장 수수께끼 같은 현상들을 탐구하는 데 있어 양자 컴퓨터의 잠재력을 보여주었죠. 우주는 가장 근본적인 수준에서 이러한 동일한 규칙에 따라 작동합니다. 입자는 관측될 때까지 고정된 상태를 가지지 않으며 양자 시스템은 광대한 거리에서 서로 즉각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마치 우주 자체가 우주의 진화를 순간순간 계산하는 우주적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물리학자 세스 로이드는 한때 우주가 사실상 거대한 양자 컴퓨터일 수 있다 말하며 입자 간의 모든 상호작용이 하나의 연산처럼 작용한다고 제안했죠. 양자 컴퓨터는 여러 가능성을 한 번에 고려합니다. 이것은 마치 우주가 모든 잠재적 결과를 탐색한 후 하나의 현실로 붕괴되는 방식과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양자 컴퓨터가 웜홀을 시뮬레이션할 수 있다면 왜 우주 자체는 시뮬레이션하지 못할까요? 이 웜홀 실험은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더욱 심오해집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론적 현상의 시뮬레이션이 아니라 우주를 지배하는 원리가 기계에서 재현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시연이었죠. 물리학자들은 이러한 역학을 재현함으로써 우주의 시뮬레이션 버전을 구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양자 컴퓨터가 엄청나게 혁신적인 이유인 것이죠. 웜홀 시뮬레이션은 시작일 뿐일 것입니다. 양자 컴퓨터는 언젠가 블랙홀과 암흑물질, 심지어 우주의 탄생을 시뮬레이션할 수 있을 것이며 수세기 동안 과학자들을 괴롭혀온 질문에 대한 답을 찾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에게 있어 양자역학이 더욱 매혹적인 이유는 이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느껴진다는 점입니다. 양자역학의 원리는 우리가 우주를 관찰하는 과정과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마치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가 이런 방식으로 이해되도록 설계된 것처럼 말이죠. 양자역학의 기술 혁신은 실용적인 문제를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현실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더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이를 유령 같은 원격 작용이라고 불렀을 정도로 매우 불가사의한 현상이라 표현하였지만 양자 얽힘은 전혀 유령 같은 작용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설명하기엔 너무 어렵기 때문일 것입니다. 에르빈 슈레딩거가 말했듯 양자역학의 특성은 고전적 사고방식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만드는 특징이다라고 표현할 정도니깐 말이죠. 하지만 양자역학은 이해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자 얽힘은 우리가 점점 더 많이 듣고 있는 현재 과학의 새로운 기술의 핵심 요소이며 강력한 양자 컴퓨터와 양자 암호화를 이용하는 데이터까지 이것은 인류에게 매우 현실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양자 텔레포테이션 또한 거부할 수 없는 현재의 기술이 될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이러한 도전 과제를 해결하고 있으며 양자역학은 이제 실용적인 응용 개념을 넘어 우주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물리학은 너무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실용적인 것에서부터 추상적인 것들까지 모든 것을 결합한 것이 물리학이기 때문이죠. 다음 세대 양자 컴퓨터와 양자 텔레포테이션까지 이 모든 것을 다룰 수 있어 저는 물리학이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올려주세요. 오늘의 우주의 발견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또 더욱 재미있는 우주 이야기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이 올려주시는 댓글은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